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은퇴 시기가 되면서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60살이 넘어가면서 한 번쯤은 나의 노후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면서 나의 노후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갈 것인가는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등에 따라서 각자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살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은퇴 후에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고향으로 혹은 서울 외곽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에 알맞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식 손주 돌보며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해외로 이주를 해서 은퇴 후에는 해외 생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위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60대 이후에 시니어 분들의 제2의 인생 2막을 어디서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정립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시는 사례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으신 부부가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두 분이서 한적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사시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과도 어울리고 종교활동도 하시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십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부인은 운전을 못하시니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살고 계신 경우입니다. 만약에 세속 생활에 오셨던 터전에서 사셨더라면 혼자 남아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보면서 노후에 혼자 될 때를 생각해보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찾아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노후 생활을 고향에서 시작할 때에는 노후 생활도 단계가 하나하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응기 이후에 배우자 간병기, 그 이후에 혼자 살아가는 시간도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고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사는 주거 유형도 있습니다. 고향에 정착하기 전에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거주 방식인데요. 일단 그렇게 생활을 해보며 적응을 하고 확신이 서면 귀촌을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의 삶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 이사를 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이사를 가겠습니다가 48.9%로서 그럼 어디로 이사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전원주택이 43%, 아파트가 31%, 단독주택이 13%, 실버타운이 2%라고 대답을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퇴 후에는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압도적으로 도시를 벗어난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실버타운 혹은 양로원에 가시는 부부의 케이스입니다. 퇴직을 하고 바로 재산을 정리한 뒤에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손주들을 봐줬으면 하는 자식들의 부탁을 외면한 채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살다 보니 비싼 나이에 또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감대 형성도 좋고 의료, 건강, 문화, 체력 단련 시설까지 모두 갖추어져 편하다라고 하면서 만족해해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혈연에 얽매여서 손주들을 키워주며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노후의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선택이 되겠죠. 실버타운은 부자들만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나의 형편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찾을 수도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적극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노후 생활을 적절히 하시는 부부의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본거지가 있는 한 곳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한 곳은 자식들과 함께 지내시는 경우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서 각각 독립체로 지내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망이라고 말하는 경우이지만 극히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또한 건강이 완전하게 허락한다는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냥 평생 살아오던 집과 터전을 떠나지 않고 집을 몇십 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을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면서 살아가는 평생 안주형의 스타일의 노후 삶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간간히 자식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는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모시겠다라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은 수년 혹은 수십 년까지도 한 공간 한 건물에서 지내면서 노후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의 노후의 생활의 터전에 대한 나의 선택이 아니기에 오늘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 현실에서는 분명히 점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노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수많은 말을 들어오면서도 경제적, 물질적 환경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고 계시며 지금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만족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큰 그림의 준비서부터 서서히 구체적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다소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60대 이후의 제2의 인생이 함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